비트코인 피자데이의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마토입니다. 오늘 혹시 피자 드실 분들은 오늘 비트코인 피자데이라는 것을 한번 기억을 해주실 수 있으면 좋겠네요. 반면에 비트코인 10,000개를 피자 사는데 사용했었던 그 사람, 나중에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다라고 하는데, 지금도 받고 있다라고 하는데, 매년 이맘때쯤이면은 악몽을 꾸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미국 증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는 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지 않은 가운데 지금 미국 증시 보시면 어떻습니까? 앞쪽에서 훅 흘러내렸다가 반등하고 있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왜 이런 식으로 훅 떨구는 일이 발생을 했었느냐? 바로 이것 때문인데요. 미국 펜타곤에 큰 폭발이 있었다라는 소식이었다라고 하는데, 짐작하시겠지만은 해당 사진은 가짜입니다. AI가 만든 가짜 폭발 사진인데, 누가 이걸 올려가지고 난리가 한번 나가지고 이런 식으로 증시가 크게 떨어졌었다가 지금 천천히 복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한편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큰 움직임은 없습니다. 현재 가격 26,882달러, 이더리움은 1,820달러, 많은 사람들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가운데, 과연 비트코인의 방향성은 어디가 될 수 있을 것인가? 관련된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한 소식이라면은 역시 바이든과 메카시의 부채 한도 협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조만간에 새로운 부채 한도 협상을 시작하게 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과연 이번에는 결착을 지을 수 있을지 아니면 또다시 미뤄지게 될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연준 총재들의 아가리 행진이 계속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연준 의장인 제롬 파웰이 금리 중단을 시사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매파적인 모습을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연준 총재들. 첫 번째로는 미니애폴리스 연방은행 총재인 닐 캐시칼이 만약에 6월달에 금리를 올리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완전히 금리 인상이 끝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나중에 추가적으로 금리를 올리게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연준 내에서도 6월 금리 결정에 대해서 동결과 추가 인상에 대한 견해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그러면서 금리가 6% 이상으로 올라야 될지도 모르겠지만은 아직까지는 확실하지 않다라면서 금리 인상 중단을 확신하는 사람들에게 경고의 발언을 던졌습니다. 이에서는 대표적인 매파 세인트루이스 총재인 제임스 블라드 같은 경우는 올해 추가적으로 2번이나 더 금리를 인상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는 되도 않은 어거지를 쓰기도 했었는데요. 실제로는 미국의 경제 성장세가 탄탄하고 반면에 물가 압력 같은 경우는 기대만큼 빠르게 떨어지지 않은 상황 속에서 노동시장이 너무 좋아서 지금 인플레이션과 싸우기 좋은 타이밍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동시장이 너무 좋고 경제의 성장세가 탄탄하다. 이 사람은 무슨 4차원에서 살다가 넘어온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계속해서 엉뚱깽뚱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낮춘다라는 전제하에 계속해서 시민들만 잡들이를 하고 있는 연준. 자, 연준 의장인 제롬 파월은 다가오는 6월 금리 인상에 대해서 어떤 결단을 내리게 될까요? 자, 다음으로는 나울파리 형님 이야기하시기를 전세계 중앙은행들이 유동성을 풀 것, 즉 다시 한번 돈을 찍을 것이다. 그러면서 암호화폐가 크게 상승할 것이다 라는 예상을 내놨습니다. 지금 현재 모든 지표가 전세계 중앙은행들의 필연적인 유동성 증가를 가리키고 있다. 다만 한 가지 혼란스러운 부분은 채권의 수익률이 예상보다 많이 하락하지 않은 데 있다. 아마도 부채 한도 상향과 관련된 문제일 것. 하지만 금융시장의 마비를 초래하는 모든 것은 앞으로 더 많은 부양책으로 이어질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조만간에 비트코인이 크게 상승할 수 있다라고 외치고 있는 라울파리 형님, 이번에 그의 예측이 맞아떨어질 수 있을 것인가? 자, 그 다음에 바로 밑에 소식이 나와 있는데요. 두바이에 40층 높이 비트코인 타워가 건설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해당 타워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가치를 축하하기 위한 이니셔티브 중의 하나로 NFT 등을 사용해가지고 투숙 손님에게 보상하는 방법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호텔 투숙비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 스테이킹 형식으로다가 보관이 돼가지고 게스트들에게 연수익률을 제공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역시 지금 현재 암호화폐의 허브로 손꼽히고 있는 두바이답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해당 타워 꼭 성공적으로 완공이 돼가지고 나중에 제 시청자분들께서도 가셔가지고 한번 머물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비트코인 허브 하니까 이 소식을 또 전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있었던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인도네시아의 주지사가
참여를 했었는데 그 이름은 리드완 카밀인데 그는 말하기를 우리는 인도네시아에서 비트코인 거래소를 준비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젊은 세대들은 비트코인을 비축금으로서 모으고 있는데 미래 인도네시아가 비트코인 중심의 친비트코인 도시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란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언젠가 인도네시아 쪽에서도 비트코인 관련된 좋은 소식 기대를 해보고 다음으로는 최근에 있었던 비트코인 오디널스 NFT 및 BRC20 토큰에 힘입어가지고 채굴자들이 엄청난 수익을 거뒀다라고 하네요. 1일 채굴자 수익, 1일 채굴자 수익이 전송 수수료를 더해가지고 4천만 달러까지 상승했었다. 기자분도 깜짝 놀래가지고 수익이 엄청나게 늘어났다라고 오타를 칠 정도로 채굴자들이 최근에 돈을 많이 벌었다라고 하네요. 저도 이 오타와 실수를 자주 반복하고 나는데 흥분되는 상황이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나도 비트코인 채굴이나 한번 해볼걸. 이어서는 어느샌가 암호화폐 시장의 시한폭탄처럼 여겨지는 소식이 되어버린 디지털 커런시 그룹 6억 3천만 달러 상당의 제미니언 대출금 상환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채무 이행 유예를 논의 중에 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코인데스크의 매각까지 고려를 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금전적인 문제에 강하게 시달리고 있는 디지털 커런시 그룹 아무래도 그레이스케일마저 매각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해서는 핫빗이라는 거래소 저도 이름 정도는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핫빗 같은 경우 이번에 거래소 망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비스를 중단하게 될 것. 안타깝습니다. 핫빗 같은 경우는 FTX 붕괴, USDC 디패그 문제 등으로 고통을 겪었었다고 하는데 사실 그레이스케일, 제네시스 트레이딩 등등도 사업 운영을 잘 못한 탓도 있겠습니다만은 그와 동시에 도건이 쏘아올린 작은 공을 샘 뱅크만이 받아서 스파이크를 때려가지고 크게 휘청이게 된 탓도 있었죠. 정말 안타깝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몇몇의 무리 때문에 아주 그냥 흔들려버리고 있는 암호화폐 전체 시장. 다음으로는 비트코인, 얼마 전에 소식이 나왔다시피 장기 보유자들의 잔고, 이 장투자들이 보관하고 있는 비트코인 숫자가 계속해서 늘고 있다. 사상 최고치인 1320만 개까지 도달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온 데 이어서 센티멘트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이 너무나 공포 분위기에 물들었다. 많은 분석가들이 비트코인 2만에서 2만 5천 달러까지 떨어지는 것을 예상하고 있는데 이런 공포 분위기 때문에 오히려 비트코인은 반등하면서 가격을 높게 쏘아올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술적인 분석이라기보다는 사람들의 심리를 기반으로 한 분석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반면에 니콜라스 몰튼 분석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9월까지 해가지고 12,000달러까지 떡락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이번 사이클 하락장의 바닥은 12,000달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자 비트코인이 쏘아 올려가지고 좀 민망했을 것 같은데 그는 최근에 다시 이야기하기를 비트코인의 최근 주간 모멘텀 지표가 시장 정세의 약세 전환 신호일 수 있겠다. 그 전까지는 나스닥의 기술주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을 보였었는데 반면에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미국의 기술주가 상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또한 지난 강세장에서 지지선 역할을 했었던 가격대가 지금은 저항선으로 자리를 잡았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비트코인 지속적인 하락 나올 것인가? 워낙 전 세계가 개판 5분 전이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일어나도 전혀 이상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코인데스크에 따르면은 일부 분석가들 미국의 부채 한도 상향이 결정되고 나면은 오히려 비트코인은 하락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부채 한도가 상향 조정되면은 재무부는 국채를 발행해서 현금 잔고를 다시 확보하려고 할 것인데 국채 발행이 증가하면은 채권 수익률에 상승 압력을 가할 수 있다. 비트코인 가격 같은 경우는 채권 수익률과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은 오히려 떨어질 수 있겠다라고 경고를 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트위터상의 분석가들도 각기 다른 의견들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비트코인 상승한다라는 긍정적인 의견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튜 하일랜드 분석가 지금 현재 S&P 500이 저항을 뚫고 올라가려고 하고 있다. 저항을 뚫었을 때 저번처럼 가짜 상승이 아니라면은 이 자리를 뚫고 올라가면서 지속적인 가격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인데 비트코인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이죠. 로만 분석가는 여전히 같은 의견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상황을 보아하니 거의 모든 사람들이 떡락간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구나.
숏스퀴즈 나오기 정말 좋은 자리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인내하게 된다라면 강한 숏스퀴즈를 보게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의견을 남겼습니다. 다음으로는 제키스 분석가는 이야기하기를 지금 비트코인이 저번 주에 지난 저점을 3한대 이어가지고 저번 주 같은 경우는 이 범위 안에서 거래가 됐었고 이번 주에도 일단 시작 같은 경우는 안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인데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만약에 비트코인이 반등해가지고 이 위까지 올라갈 수 있다. 올라가서 저번 주 고점을 뚫고 안착할 수 있다라면 추가적인 큰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예측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조건은 이 자리를 뚫고 올라가서 안착을 해야 된다는 것 라는 부분을 강조를 했었고요. 이어서는 네브라스칸 군어 분석가 똑같은 미국 증시 S&P 500인데 뭐 저항을 뚫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보면은 뭡니까? 일봉상에서 베어리시 다이버전스가 형성이 되고 있다. 하락 다이버전스가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황이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와 동시에 비트코인 같은 경우 최근에 있었던 페넌트를 하방으로 깨고 나와가지고 저항 확인까지 거쳤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면서 기술적으로 25,500달러 상단까지 하락할 수도 있겠다라는 분석을 덧붙이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지금 뭐가 올라가고 있습니까? 저스틴선의 트론이 시장 상황에 아랑곳하지 않고 엄청나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트론 상승의 배경이 무엇이냐? 암호화폐 중심지로 거듭나려는 홍콩 쪽에서 저스틴선의 트론을 홍콩의 법정화폐로 채택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소문 때문에 이런 식으로다가 트론이 상승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럴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이런 식으로 트론이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킹핀 크립토 분석가는 이야기하기를 역사적으로 봤을 때 트론이 이런 식으로 상승한다? 그 자리가 시장의 고점이었었다. 그래서 오히려 조심해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다라고 해가지고 숏스퀴즈가 나오지 말란 법은 없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다가 1866달러까지 1886달러까지 상승했다가 떨어지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예측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 이와 비슷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다가 상승하면서 대가리 삐쭉 내밀었다가 쭉 떨어지는 그러한 흐름, 트레이더 SG 분석가 같은 경우도 똑같은 흐름을 내다보고 있었는데 숏스퀴즈는 뭐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상승을 했었다가 훅 가라앉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당연한 이야기겠지만은 이더리움, 비트코인을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비트코인이 오히려 따라가는 듯한 모습을 보였었던 라이트코인 분석도 있는데요. 상승세가 주춤하긴 하지만은 기술적인 지표는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 라면서 빈 크립토 측에서 라이트코인 분석을 밝혀왔는데 일단 하락 추세에 머물던 4월 18일부터 가격이 급등한 것은 이전에 조정 단계의 완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한 RSI 같은 경우도 50 이상을 유지해주면서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 같다. 다만 한 가지 조심해야 될 부분 같은 경우는 엘리엇 웨이브를 기본으로 봤을 때 라이트코인이 만약에 82달러를 깨고 떨어진다. 그러면은 75달러까지도 추가적으로 흐를 수 있음을 기억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스테픈, 이 GMT에 관련된 업데이트인데요. 블록체인을 활용한 게임 혹은 활동 앱 중에서는 최초로 애플페이에 통합이 되게 되면서 앞으로는 제3자의 암호화폐 지갑 없이 애플페이 자체만으로도 GMT 및 관련된 NFT를 사거나 거래하게 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최근 암호화폐 시장뿐만 아니라 미국 증시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살얼음판을 거는 듯한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아직까지 큰 변동성 자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괴상망측한 소식은 나오기도 했었지만 아직까지는 큰 변동성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의하시면서 투자를 이어가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나온 정보들 도움되셨다면 토마토 일당주기 광조댓 광고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재생을 시켜주신다면 제 채널이 계속해서 힘을 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또 인사를 드릴게요. 안녕히 계십시오.